비준정권이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를 비준하면서 이것이 조약이 아니니 북한이 국가 대 국가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니 헌법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합의를 맺은 부분, 평양 합의와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가 국가 대 국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참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합의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정권을 위임받은 이가 서명한 국가 간의 조약 따위에 대해 대통령 또는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비준이라는 말의 용어 자체가 국가 대 국가 간에 서로 약속 합의한 부분을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가 사인하는 것이 비준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아닌 북한과 남한 간에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이 무슨 놈의 헌법에 적용을 받느냐. 이제 헌법 적용을 거론하는 것은 어제 헌법 60조 1항에 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비준 전에 이 조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약을 맺었을 때는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중대한 재정적 부담, 그다음 자유항행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국가 안전에 관한 문제, 원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국가 대 국가가 아니니까 헌법 거기 60조 1항은 국가 대 국가를 언급해서 조약을 할 때 국회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 그러면 비준이란 말도 쓰지 말아야 되죠. 북한과의 약속을 나라도 아닌 북한과 합의한 부분을 그거를 갖다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또 비준하고 그 다음에 공포하고 왜 그럽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국가도 아닌 상대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비준하고 공포하고 조약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준이라는 거는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비준한다 하지 합의를 비준한다 말 들어봤습니까? 비준은 조약의 비준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야당 시절에 사드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떠들었고 작년에 대통령이 되고도 여당이 이걸 국회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막 질렀어요. 사드에 대해서 안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똑같은 논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가 야당일 때 뭐가 틀린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청와대는 남북관계법상으로 청와대 비준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그냥 특수한 상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특수한 상대에 대해서 서로 맺는 부분을 남북관계법에다가 명시를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에 만들어진 법률로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라는 문제가 있지요. 또 남북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래서
이때도 당시 야당이든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여서 수적 다수로 통과시켰던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북관계법은 좋은 이야기만 담아놨어요. 북한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교류협력한다, 이산가족 상봉한다, 뭐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부분을 다룬 법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군사 합의를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넣어가지고 대통령이 비준을 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화해 협력하고 관계없는 국가 안보나 국가 안전이나 더 나아가서 항행의 자유 등과 관련 있는 NLL, DMZ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비행 금지를 다루는 문제를 이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해석을 해서 그 관계법상으로 봤을 때 이걸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평양 합의나 군사 합의는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명시되어서 후속적으로 발전된 내용인데 그 모태가 되는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 제출을 했지요. 통과시켜 달라고. 그게 통과 안 됐는데 거기에 후속법인격인 지금 군사 합의나 평양 선언을, 평양 합의를 그거는 국회가 통과도 안 됐는데 국회 필요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냥 비준해 버리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면 판문점 선언도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한결같은 입장을 유지했어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비준의 법적 근거라면서 중대한 재정 부담이 있거나 입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군사 합의는 이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남북관계 이 발전법에 규정해 놓은 국회 동의의 조항에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법을요, 필요한 대로 요리조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비준이라는 말을 쓰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준하는 형태로 공포하고 심의 의결하고 비준하고 다 했으면서 그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과 관계없다고 빠져나가고 또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다가 동의를 해달라고 그때는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국회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들 다 데리고 북한 갈래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국회 통과시키는 거는 보통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겠구나. 수적 다수라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평화당, 정의당 다 끌어넣으면 된다 생각했죠. 그런데 수적 다수를 갖고 이걸 판문점 선언을 밀어붙이다가는 좀 시끄러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A를 통과를 시켜달라 해놓고 A-1을 가지고 이거는 국회 통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곧바로 대통령이 비준하고 말겠다고 이번에는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한 번은 국회에 냈다가 그게 계류 중인데 국회 통과 필요 없다. 그냥 대통령 사인하면 끝난다고 통과시키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면 국가가 아닌 척과의 이 맺은 약속을 그거는 그냥 합의면 합의로 끝나는 거지. 그걸 대통령이 비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발전법 자체가 그 내용에 중대한 모순을 담고 있어요. 남북 간의 거래는 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서나 입법 사항에 관한 체결 비준의 동의권을 가진다고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다라는 개념도 담고 있고 같은 법안에 또 거기에 이 비준이나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좌파들이 집권하는 동안에
북한과 벌리는 모든 사업을 기존의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에서 다 모순되고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짜집기 엉터리 법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 있으니까 어떻다라고 빠져나가기 위한 아주 모순적인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영토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합의에 대해서 국가 간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남북관계 발전법이 중요합니까? 헌법 60조가 중요합니까? 헌법이 위에 있습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이 위에 있습니까? 법끼리 충돌을 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법에 아무리 명시해놨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그 법을 헌법 소원에 내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라고 보통 명령을 내리죠. 헌법을 개정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헌법을 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투표로서 개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나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 맞고 헌법이 잘못됐다라는 소송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은 헌법에 지금 위배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번에 군사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은 헌법 60조 1항에 있는 국가의 안전이나 이 항행의 자유 등에 대해서 위배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지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덜먹이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니까 그건 남북관계 발전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것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헌법 소원을 내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어제 91년에 맺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이런 합의서가 당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과거의 합의서는 서로 잘 해보자라는 선언적 의미의 그냥 신사협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구체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즉 정찰, 비행을 금지하고 또 포사격을 금지하고 DMZ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닦고 평화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우리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분명히 헌법적 요소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에 자기 스스로의 모순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을 빼도록 지필 기준을 냈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을 뺀다면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한반도에는 유일이 아니라 유이한 정부가 있다. 두 개의 정부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국회와 남쪽의 국회가 국회 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있어야 국회지요. 국가가 아닌데 국회입니까? 그거는 범죄 집단의 이사회지요. 그럼 범죄 집단의 이사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같이 회담을 합니까? 북한을 국회라고 인정을 하고 또 교과서에서도 한반도에는 정부가 두 개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또 자신들이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국회 통과나 이런 과정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통과 안 시키고 설거머니 대통령이 비준을 해서
도장을 찍어 주려고 이렇게 불가역적으로 하는 행위는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충분한 법률에 핑계를 대어서 상위법인 헌법 60조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그때 법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좌파의 특유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회담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 즉 내일 금요일 날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협의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군사 공동위원회가 지난 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언급이 되었고 2007년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9.19 군사 합의에서도 세 차례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군사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남북 간의 군축이나 국방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를 전부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의논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적을 앉혀놓고 적과 함께 적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안보 해체를 논의한다. 자, 이쪽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문정권은. 아니, 북한의 지금 군축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정권은 군축 합의에 대해서 맺은 부분을 충실하게 일을 시키면 10을 해버리는 정권이고, 북한은 군축 합의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대해서 외관상 드러나는 행위만 안 할 뿐이지 그걸 감시하거나 그걸 지킬 수 있다라는 도덕과 양심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집단이란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군축을 하려거나 군사 공동위원회를 하려 하면 북한이 핵을 없애고 ICBM도 없앤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을 우리하고 똑같이 보유한 상태로 논의를 해야 되죠. 자, 북한이 핵을 없애고 ICBM을 없애는 조건으로 한국도 미국의 핵 우산에서 벗어나고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마라.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재래식 전력만으로 대칭 전력을 만들어 놓고 군축이나 군사공동위원회 논의를 해야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축 말고 논의할 게 뭐 있겠어요? 군인들끼리 무슨 전쟁 방지를 위한 신뢰를 논의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거는 외교관들이 할 일이죠. 군인들끼리는 군축 말고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논의할 게 없어요. 무슨 한국이 한미연합사처럼 남북연합사 만들 일이 있어요? 미군 쫓아내고요? 그게 아니라면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뭔 이야기 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려면 서로 동등한 군사적 조건으로 공동위원회를 가야지. 우리는 없는, 북한은 핵이라는 ICBM이라는 여러 가지 중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폐기한 상태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초기의 공동위원장으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1명인데 북한은 인민무력성에, 저 국방부에 해당되는 인민무력성에 부상만 해도 너댓 명이 있어서 차관 상대로는 북한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북한 측의 책임자로 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차관급으로 공동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을 각기 이렇게 내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뭐가 되는가 하면 대규모 부대 이동, 군사연습 통보, 통제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정 문제, 군사적 신뢰 군축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협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북한이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인사를 교류한다. 지금 지랄도 정말 갖가지로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이 되면 9.19 군사합의서에서 쌍방은 어느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정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를 가동해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무력 불사용 원칙, 상호 불가침 재확인 등 전쟁 없는 한반도 이행의 핵심 원칙이자 남북이 함께 해결해 가야 될 미래의 군사 현안이다. 이래놨어요. 이런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미군은요, 훈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그냥 팽턱에 앉아서 폭 하나 치거나 고스톱을 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벌써 11월 1일 날 군사 합의의 영향으로 그때 뒤로는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발사 훈련도 못한다. 그래서 육지로 들고 와서 저 남쪽에 내려가서 쏴야 된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아예 북한이라는 저런 후한무치한 집단과의 평화라는 쇼 속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해체되고 미국과 지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북한과 남북연합사령부를 만들려고 작정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